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어때요? 요즘 살림살이 괜찮으십니까? 살림살이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지금 그냥 뭐 이번 주 들어가지고 네.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 채널의 동시 접속자 수도 많이 줄고 예. 조회도 줄어가지고 예. 제 탓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구교형밖에 없다 지금. 아니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에요, 내 큰 지금. 탓이로소이다. 근데 요새 예. 이렇게 보기 드문 리더네요. 네, 자기 그러네요.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별로 그러지 없는데. 않는데 진짜. 구교영의 가서 큰 다른 그릇, 얘기 하죠. 구교영 기자의 그릇을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훌륭하시네요. 예. 시사인은 어때요? 근데 어려워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전반적으로 뭐 계엄 때에 비해서 내려오긴 했으니까요. 네네. 게다가 지방선거가 원래 다이나믹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원사이드한 예.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쟁점이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네. 상대적으로 뉴스에 좀 덜 관심을 어. 가지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또 이게 뉴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과거에 너무 우리가 또 정치에 과몰입했었나 싶기도 해서 예, 뭐 이게 그렇게 정상인가? 정신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 저도 탓이 아니란 얘기네. 저기는 또 보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 아니, 저도 몇 가지 남 탓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날씨 탓. 맞아요. 요새 무더워요. 날씨가 너무 좋고, 네. 네, 그래서 꽃이 좋아가지고 음. 집에서 유튜브 들으시기보다는 이제 나들이 행락객들이 많더라. 그쵸. 네. 춘천 가보니까 네.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야, 우상호수 예, 만났을 때. 우상호 네. 수석 후보자하고 같이 다니는데 자 춘천 시민입니까? 저 서울에서 왔는데.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시흥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 내렸어요. 예. 우상호는 전국구다. 그러게요. 우상호의 예. 더 큰 꿈을 꿀 결심.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가 우리가 잠깐 순간을 놓치면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감시해야 돼요. 좀 필요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수호할 수가 네.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속 라이브로 메시지 내고.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들으셔야 되지만 또 저 제3자적 관점에서 기자들이 하는 이 논평도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길어지기 전에 빨리 광고부터 하라는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제작진들의 네. 요청에 있어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온 광고예요. 그래요? 예, 세게 네. 광고해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캣캣 선패치. 캣캣 선패치. UV 자외선 차단 선패치예요. 오. 더워졌어요. 날씨가 요새 너무 더워졌어요. 자, 햇살이 강해지는 계절이 되면 자, 여러분 선크림 덧바르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땀에 묻어서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캣캣 선패치는 붙이기만 하시면 자외선을 무려 99%나 차단해 드립니다. 외출 전에 노출되는 부위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달리기 하실 때, 아버님들 낚시하실 때, 골프 또는 여행 중에 햇빛이 걱정되셨던 분들, 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요, 신라, 신세계, 롯데 3대 면세점에 모두 입점된 제품이에요. 면세점에 가면 요거 만날 수 있다. 취재 편의점에서 광고하던데 여행 가는데 면세점에도 팔더라. 예, 이런 소식 매우 좋아요. 네, 자 면세점은 아시는 것처럼 아무 제품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쿨링 효과를 내는 하이드로겔 소재의 피부 진정과 재생을 돕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붙이는 순간 피부가 시원하게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가격도 진짜 착합니다. 지금 2+1이 15,800원이에요. 예. 와 진짜 싸다. 야, 진짜 저렴하네요. 예, 네. 자 두 분이서 요새 그 커피숍 가면 얼마죠? 최소 2만 원이요. 뭐 드시길래 두 명? 2만 원으로 하자 그냥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이래 진짜 아이스 그래서 케이크 예, 하나 시키면 케이크 하나 시켜야죠. 그래 예, 아이스 맞아요. 라떼에다가 예. 빵 하나 먹어줘. 예. 맞아요. 빵 먹어야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케이크 먹어야죠, 먹어야죠. 여러분들 케이크 안 드십니까? 왜 이러세요? 다 먹습니다. 네, 네. 예, 케이크 하나 다 드시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 2만
원이에요. 예, 예. 그렇기 그럼 때문에 2만 원이죠. 그거보다 싸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 플러스 5는 더 싸요. 39,900원인데요. 하루에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자, 이거 시즌 상품이라서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네. 지금 사시는 게 제일 싸다라는 야, 말씀을 좀 그렇군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캣캣 선패치를 특별한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야.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릴게요. 이거 진짜 써보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써보면 야 이거 여름에 없으면 안 돼. 이거 여름에 필수템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캣캣 골프님이 슈퍼챗 쏘셨어요. 와 진짜요? 아, 진짜로? 애정하는 오. 장윤선의 치즈 편의점 안녕하세요. 캣캣 자외선 차단 선패치 인사드립니다. 자외선 99.9% 차단. 한 번에 끝.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한 번씩 써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가지고 맞아요. 실제로 관중객들이 그것 때문에 더 오후에 주말에 나가면 땡볕에서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때 붙이면은 기가 예. 막히게 자외선 차단은 되고 야. 여러 가지로 용도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매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광고주가 진심이시네요. 와 야,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야구 구경 가실 때 네. 캣캣 선패치 선패치, 꼭 네. 붙이고 가시기. 꽃구경 갈 때도 예, 꽃구경 갈 때도 캣캣 캣캣 선패치. 잘해요, 잘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 슈퍼챗까지 쏘시는. 어우, 진짜 너무 야, 감사합니다. 진심의 광고주세요. 애청자분들께서 캣캣 너무 귀여워요 네. 하셨는데요. 예, 캣캣 선패치 여러분들. 예, 근데 진짜 요새 같은데 딱 필요한 필수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나가실 필요하죠. 때 네. 예, 우리 아니,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장윤선 기자도 특히 현장 취재 많이 예. 하시니까 아, 캣캣 거기서 선패치. 붙이고 나가야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취재 갈 때 네. 캣캣 선패치를 예. 붙여고 가지고 아니 홍보가 진짜 제대로 되겠네. 제가 정말 민망했는데 네. 그 토요일에는 그 춘천에 갔고 예, 예. 일요일에는 창원에 갔어요. 예, 경남 가셨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예, 예. 현장을 좀 그 민심을 취재하려고 갔는데 경남에 우리가 겨울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아. 너무 더운 야. 거예요. 아, 이번 주말에는 좀 너무 그죠? 덥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더워가지고 근데 또 메뉴가 칼국수네. 하여간 근데 예. 그 정말 뜨거운 민심 취재 현장이었고요. 김경수 후보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시민들한테 진심인 게 보였어요. 오. 일단 시민들 만나면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만날 때는 본인이 딱 앉아서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구나. 아이들하고 사진 찍으시더라고. 네, 하여간 굉장히 의미 있는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취재에는 언제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아, 귀여우네. 네. 자, 여러분 벚꽃은 환하게 피었는데 내 피부는 설마 아직 칙칙한 겨울이십니까?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이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피부까지 환해질 타이밍입니다. 촉촉한 동키 크림으로 피부톤을 한 단계 끌어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백 기능성은 기본이고요. 탄력, 보습력까지 한 번에 케어에 싹 드리겠습니다. 이 독보적인 퀄리티는 결국 원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디어오늘은 수입산 아니고요. 직접 운영하는 목장에서 착유한 신선한 동키 밀크만을 사용합니다. 속부터 차오르는 촉촉함과 광채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키 크림 3개 세트 52% 할인 진행 중에 있고요.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르고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키 크림 믿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 동키 크림 발랐는데요. 근데 요거 딱 바르면 예. 딴 걸 못 쓰겠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걸 바르는 순간 정말 피부가 빛이 번쩍번쩍, 예. 번쩍번쩍 예. 광이 나더라고요. 진짜 홍길동 광과 피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니까 번쩍번쩍. 예, 번쩍번쩍 아. 광이 나서 요거 바르면 예.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오늘 동키와 캣 함께 이게 그러니까. 예, 세트로 유니버스가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피부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요.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오늘은 미용이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은 미용입니다. 요즘 같은 때 예, 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 보시고 많이 예뻐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내일 오실 김태년 의원님 얼굴이 확 지나가요. 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선태 씨가 여수 홍보한 영상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저도 보진 우려하는 못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모양이죠. 김선태 유튜버. 그러니까 아, 워낙 이제 그렇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김선태라고 아. 하는 이제 충주맨 덕분에 인플루언서가, 홍보가 좀 됐다 네. 뭐 이런 네. 거 같던데. 네, 바로 이거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 축제 또는 뭐 이런 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잼버리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잼버리의 너무 커요. 악몽, 예, 네.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음. 이거 이러다가 잼버리 시즌 2 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걱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그 영상 댓글이 이런 거예요. 행사하는 줄 몰랐어요. 야, 김선태 아니었으면 여수 섬 박람회 하는지도 몰랐겠다. 1,600억 쓰고도 섬에 내릴 때 물에 젖어야 한다는 게 레전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암행어사 김선태. 이거 김선태 홍보 방송 같은데. 자, 여수 사는 시민입니다. 섬 박람회 준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지도 체감이 전혀 안 되고요. 해양 쓰레기 처리도 전문 인력이 아닌 봉사 인원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섬이 이렇게 많은데도 봉사 인원에만 의존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직접 다녀와 보면 한 섬에 20명에서 30명씩 가도 오후까지 다 치우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 그 양이 정도구나. 많다고 네. 합니다. 예, 큰일이네요 이거. 이게 아무래도 사실은 그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인데다가 네. 이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이 굉장히 많이 태워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그 11월 4일까지 61일간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기본적으로 국비가 64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남 도비는 154억 원, 여기에 더해서 여수 10위까지 365억 원 해가지고 도합 703억 원이 투입되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허투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다라는 것은 사실 재정 투입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공력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상황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파악하고 중앙 정부가 뭔가 관장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열어놨는데 오는 사람은 적고 쓰레기만 산더미면 이거 왜 했어? 그렇죠. 라는 그게-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지 그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지역적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나오면서 말씀하신 잼버리의 충격도 그렇고 29표라고 하는 부산 엑스포 이렇게 몇 그러니까요. 가지의 그 지방으로서는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악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효능감을 느껴야 될 때에 여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게 대다수의 반응이신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직접 챙기겠다라고 했고 특히나 6월 지방선거 때문에 행정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중앙 차원의 그 지원과 전폭적인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황이 좀 가야지만 뭐 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해서 그 광주 특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전남 특별시. 예, 네. 여수 민영배 여수까지 후보가 다 됐죠. 해가지고 네. 이제 어제 민영배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것부터 확실하게 챙기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1년에 5조씩 20조가 가게 되는데 예. 4년 동안 네. 돈은 돈대로 쓰고 뭐 제대로 된 행정이 안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제가 지역에 지방선거 때문에 현장 취재를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사실 네.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매우 그 심각합니다. 아젠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번듯한 건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 북적북적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말이고 네. 하니까 굉장히 한산해요. 그 창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산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은 그나마 이제 행락객들. 꽃 구경하러 이제 공지천 주변에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역 주민보다는 예. 이제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1시간이면 가니까 우상호 수석이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출발 안 하셨습니까?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1시간이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이제 그래도 이제 근교는 가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없다. 그리고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요. 저희가 내려가는 거는 돼요. 올라오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려가기가 어려운 어려운 거죠.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제 고백하자면 창원에 갔다가 진짜 고생했어요. 아 KTX 올라오는 예매가 차편이 안 돼서. 없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뭐 저희 실수도 있었는데 아. 그 저희가 창원에서 말해도 되나? 말씀하셔도 되죠. 예. 창원에서 김해에서 다시 부산에서
버스 타고 서울 왔어요. 아이고. 5시간 걸려가지고 동선이 엄청 꼬이셨네요. 네. 허리가 지금도 아파요. 그냥 부울경 다 도시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 후보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다 그냥 라이브 방송을 꼭 예. 그냥 할 걸 그랬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예. 들 정도였는데 울산에 갔을 때도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의 문제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미어 터지는 데는 그냥 막 맞아요. 정신없이 미어 네. 터지고 네. 안 그런 데는 너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집무실 첫 삽뜨겠다라고 맞아요. 했고 본인 퇴임식을 이제 세종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이게 물론 세종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 어떤 지역적 아젠다로서의 그 균형 발전을 대통령이 맞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를 몸소 실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유권자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저기 살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고 예.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위선 논란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한테는 오래된 과제였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임무를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아젠다인 것 같고요. 네. 그게 5월 9일에 이제 중과세 유예 논란 관련해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서울 중심적으로 살 필요 없고 수요를 그러니까 공급을 지금 우리가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것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제 또 이제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위헌 아니냐. 그런 헌법에 질문 행정수도는 봤어요. 서울로 되어 있는데 네. 글로 대통령이 내려가면 위헌 아니냐 뭐 이렇게 보수지들이 그런 거 물어보던데 그냥 있었어요 저도. 저도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 이게 대통령의 집무실을 글로 가겠다라는 것은 의지인 거예요. 그럼요. 네, 의지의 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울 일극 중심 체제로 하지 않고 나부터 실천하겠다. 그럼요. 예, 아까 예.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네. 배제하라는 안 된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순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에 신뢰를 주는 대통령의 태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시되면 안 되는. 네, 아니 사실 지금까지 자기 집 팔고 세종으로 직접 가겠다고 하고 그런 대통령이 진보건 보수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동산과의 부동산 정책과에 있어가지고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세기를 박는 하나의 대통령의 면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뭐 정파를 떠나가지고 응원해야 될 일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을 세종에도 설치하겠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측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국회법을 2021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국회 분원도 원래 세종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뭔가 하세월이고 차일피일인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집권 여당의 그런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예.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집무실을 2029년까지 옮기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국회 세종 분원 설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그럼요. 때문에 예.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동시에 뭔가 분산되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분산의 효과라는 것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차제에 국회가 옮겨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뭐 차일피일 뭐 정치적 이유를 대고 뭐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 예. 그거 하나하나 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 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된 맞습니다. 바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서울에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 같고요. 대법원이 왜 서초동을 기준으로 뭐 땅값을 그렇죠. 계산해가지고 뭐야 늘리는데 돈이 예. 얼마 그러니까 7조가 든다 그랬나요? 우리 법의 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져 보자면 충분히 이 균형 발전의 하나의 아젠다로서 각급 법원도 갈 수 있다 이런 네. 것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저도 이제 아는 정부 당국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지난 3월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를 20명 근무로 꾸렸고 네네. 실제로 그 안에 배속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정말로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늘 선거철에만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얘기했던 대법원 등등 중요한 기관들의 네. 이전 같은 것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덧대면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실심을 하는 게 아니고 서면 위주의 법률심을 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맞아요. 갈 필요가 서초동에 없어요. 굳이 갈 뭐 이유가 없어요. 법정을 두고 이렇게 유지할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중요한 땅은 여러분들이 공약한 대로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우리 예. 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정말로 지방으로 이전해서 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맞습니다. 그 활로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 헌법 예. 정치에 좀 더 가다할 수 있게 광주 이런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 대구 어떨까요? 네, 좀 필요하다. 거꾸로 가야 돼요. 헌재가 라는 생각이 되고. 좀 듭니다.
자, 말씀 나온 길에 지방선거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D-49. 일. 예, 네, 이제 저희가 100일부터 D- 카운트를 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이제 평택을 그 재보궐 출마 입장을 밝혔어요. 네. 험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부터 할까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선거를 해봤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 좀 물어봤는데 네. 거기를 험지라고 물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험지다. 제3당이기 때문에 다 험지다. 어딜 가도 험지다라고 네. 이렇게 어제 제가 현장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네.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근데 이제 객관적 지표로 봤을 경우에 점점 유권자 지형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범여권의 이렇게 험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계한 의원이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네. 표가 깨지면서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게리맨더링 때문에 국민의힘이 겨우 당선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다. 네. 이렇게 보면 점점 더 원래는 농촌 지역이 더 넓긴 하지만 예. 거긴 사실 유권자가 적고 예. 그러니까 유입되는 인구가 특히나 삼성 공장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점 민주당이 유리해지는 지역이고 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험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막 탄생하고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거의 윤석열 정부 쪽 국민의힘이 다 휩쓸었거든요. 그렇죠. 전국이. 예,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만 평택 보더라도 시장에.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권자 지형으로 보면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과하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조국 대표가 나옴으로써 이게 다자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원래도 네. 다자구도였지만 예. 그래서 험지가 아닌 곳이 험지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민주당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그런 개념 규정부터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재보궐선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재선거하고 보궐선거는 다른 겁니다. 네.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이라든가 본인의 과실에 의해 가지고 치러진 선거를 재선거라고 하는 거고 네. 보궐선거라고 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 같은 네. 경우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비웠을 때 하는 걸 보궐선거라고 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도전을 천명한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이 사실은 본인의 귀책으로 인해서 네.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 선고가 됐고 그런 자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명분상으로는 조국 대표의 말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민주당이 과거에도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귀책에 의해서 비워진 재선거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네. 공천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의 명분에 비춰봤을 때 내가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의힘 제로를 지금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뭐 유이동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도 있지만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일찌감치 평택을에 또아리를 틀고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란 세력과의 일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선두에서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는 조국 혁신당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경향성을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출마를 하는 변을 얘기할 때 굉장히 실용적인 서사는 많은데 대의 명분적인 서사가 부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국 대표의 말이라는 것이 일응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평택을 선택을 가지고 뭐 이런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만이 그렇죠.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조국당 내부에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 갈 부산도 데가 오지 없다. 말라며. 부산도 네, 오지 마, 그러니까, 호남도 네. 안 돼. 뭐 그래서 사실은 출마지가 없다라는 이제 고민과 걱정을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만나면 토로를 많이 예.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우리 서왕진 원내대표 설명을 네. 들어보면 뭐 당원 단위 그다음에 뭐 지도부 단위 뭐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결론을 이제 평택을로 정했다라는 건데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재현 대표도 사실은 원래 평택 출신이 아니죠. 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의정부에도 의정부에 서점을 하지 않았었나요? 의정부에 그렇게 알고 서점을 있고 했나요? 예. 사실 국회의원 자체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시작한 게 아니고 비례로. 통합진보당 시절에 비례대표 의원을 시작을 네. 했는데 물론 이제 사실은 일찌감치 내려가서 했다는 점에서는 네. 기본적인 선점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군소 정당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함께 도모하자고 으쌰으쌰 하는 마당에 조국 대표가 내려온 게 당연히 본인은 맞득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는 좀 냉정하게 결국 민주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천 여부부터 해가지고 어느 당과 선거 연대를 하느냐 문제라는 음.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떠안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진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당사 후보들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울산과의 또 선거연대 문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걸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듣기로는 네. 울산 줄게 평택 나오. 아.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진보당의 네, 입장에서.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묘한 상황에서 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아.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결국은 그 범여권 후보들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까지 귀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김재현 그 대표 같은 경우 개인적 사견입니다만은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주의 주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꽃가마를 타고 등원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이 온전한 상황이고 그 경쟁의 구도를 판도를 바꿔서 본인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낫고 무조건 특정 후보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본인 선거 전략으로도 온당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제 울산의 김종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평택과 연계하지 않겠다라는 않겠다.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 안도 조금 네. 상황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만덕동 아. 네, 전입 신고를 마친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의 집은 도곡동에 있습니다. 아. 네, 집은 안 팔았어요. 집 안 팔고 일단 전세로 얻었는데 네. 혼자만 또 신고를 했어요. 저분 배우자도 있고 자녀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 홀로 전입 신고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에서? 근데 우선 뭐 이번 출마에 자기가 뭔가를 다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네. 장윤선 이제 진행자 말대로 그러니까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전입 신고를 한 명만 할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최소 3표 예. 자기 표라도 가족 표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사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제 당권파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곡에 결국은 집 있으면서 부산을 잠깐 왔다 가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부산 북구 같은 경우에 연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이라고 부산에 출마했던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사실 왜 왔노 이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던데 본인도 그러한 약점을 다 딛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떨어지면 2028년에 또 도전한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 선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지금 후보를 낸다는 게 이제 당권파의 판단인 거고 오히려 이제 서병수 전 지금 당협위원장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도부 의원 같은 경우 답답한 소리 한다. 보수가 단일화해야 돌파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도 또 이제 우익 보수들도 똑같이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가 쉽지 않다 이런 판단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 정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자진해서 탈당한 게 아니잖아요. 제명을 당한 거거든요. 제명당한 거죠. 제명당한 그 피제명자를 상대로 네. 무공천을 하면서 선거를 도와준다? 음. 사실은 그 정당 민주주의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가 온전한 이상 북갑의 후보를 안 내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지역구를 바꿔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분당 아니었습니까 직전에? 그렇죠. 과거에 이제 네. 북갑에서 보면은 어쨌든 전제소형과 사투를 벌여가지고 그렇죠.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의 그 유권자 분석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년층도 많기 때문에 박민식에 대한 또 굉장히 온건한 정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체도 지금 단일화를 논하지 않고 묵묵하게 텃밭을 다지겠다는 취지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역시 다자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현상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보수 그 유튜브 극우 유튜브 신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영푼 전 KBS 기자까지 지금 여기 출마한다고 예. 한 상황이면서 결국은 그 논전이라는 것이 보수 단일화라는 것이 뭔가 구심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어느 정부의 장관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었어요. 이영풍 전 기자 예.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윤호개인 아닙니까 거기? 그런 둘이 한동훈과 단일화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인가? 불가하죠. 그냥 상식의 선에 비춰보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다자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는 민주당이 어떤 후보로 새로운 예. 구도를 만드냐에 따라서 예.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민주당은 어떤 후보 8부 능선 넘은 하정우 수석이 나오겠습니까? 내일 또 인터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권순표의 물음표라고 하는 MBC 예, 라디오 예. 프로그램에 제목도 나온다고 물음표야. 네, 맞죠? 예, 저 이름이 김표 생각했는데. 아니죠? 물음표 맞죠? 네, 뭐 질문을 한다 이런 의미인 예. 것 같긴 한데 이제 하 수석이 인터뷰를 계속해서 끝없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서는 말은 안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출마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다만 이제 청와대의 내심은 사실 이걸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일치가 계속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가 됐던 하정우 수석이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화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정치의 길에 도전하는 것에 맞다. 그리고 특히 부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나이 아이가. 네. 근데 이게 지금 출마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죠. 기자들 네. 사이에서 평론가들 사이에 논평이 있는 건데 제가 누구라고 공식적으로 지칭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정말 친명 중에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사람이 제가 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과학적 통화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상황을 전제로 설명했던 게 내가 본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 찐심이다. 찐심이다.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선거에 찐심이기 예, 때문에 예.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하정우 수석이 이런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면은 자기 수족이어도 내보낸다. 이런 식의 관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배경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엘모 씨. 여기까지 왔. 아니 근데 그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어제도 뭐 제가 하루에 4시간씩 청와대 있잖아요. 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인터뷰 하잖아.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예. 해석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그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가 이제 AI 3대 강국이라고 중요한 목표를 세워놓고 또 이 시대에서 이 시대 정신을 제대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팩스 쓰는 시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결심해서 IT 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진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적으로 하정우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라는 판단과 동시에 AI 할 사람이 하정우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좀 IT를 좀 알잖아요. IT 하정우 알죠. 수석 페이스북을 관찰해 보기를 제가 네. 권고드리고 실제로 그 행사마다 답글을 다는 네. 굉장히 AI 전문가 한 분 있습니다. 뭔가 하정우가 나가면 나라는 듯이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할 드리는데 수 그 댓글을 있다. 예. 굉장히 관찰해 보시기를 예. 굉장히 하정우 수석과도 그 굉장히 가까운 어. 사이고 오랫동안 AI 분야에서 또 예. 이렇게 굉장히 예. 연구를 많이 해온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댓글을 보면서 아이고 또 이렇게 손바꿈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네. 근데 정말 부산 북구가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수석이 사실 아직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러니까 여튼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비토가 있던 어떤 뭐 팬심이 있던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과 이름을 매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어서 그러니까 한번 싸운다면 정말 제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저는 선거에는 젖잘살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하정우 수석은 나가가지고 칼을 뽑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물을 썰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당선해서 진짜 본인이 말하는 AI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입법 안에서 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고 그렇다면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공계의 새로운 정치인이 탄생하는 새문법과 새 세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쯤 되면 이제 출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을 세우고 본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2028년에 정도에는 뭐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던데 선거에 다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세가 좋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긴 하정우 합니다. 수석이 워낙 외모가 동안이고 사실 레고머리 하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연소해서 정치에 네. 도전하기엔 약간 이른 게 아니야. AI 전문성이랑 나이에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1977년생이에요. 50이에요. 50이야. 그래서 동안이시죠. 그 다음번에 나가도 그냥 네. 정상적이거나 네. 꽤나 나이 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나가도 선거와 입후보하는 데는 네. 전혀 장애가 없는 네. 나이다라는 아니, 설명을 아니, 드립니다. 물론 네. 안 나간다고 하면 안 나가는 걸로 정리하는 게 맞는데 네. 만약에 나간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 김은지 기자 말씀이 좀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지 네. 그렇지. 중간은 없는 거 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을 하는 그렇죠. 자세. 네. 정치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네.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면 한다 아니면 안 그렇지. 된다. 네. 고묘고고 스톱이지 뭐 그 중간 계속 뭐 네. 어영쩡하게 이렇게 있냐.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아주 명토 박아서 나는 하지 않는다. 근데 계속 전남지사 출마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박지원 맞아요. 네. 대표 출연하셔가지고 출마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김용범 시장 제가 상해에서 뵀을 때 아, 고맙다고 네. 하셨거든요. 정리해줘서 취재 편의점이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예. 더 이상 전화 안 온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예. 일도양단의 자세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또 박지원 대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또한 선거 운동이다. 뭐 그럴 수 아. 있죠. 이 예, 또한 예, 선거 그렇지. 운동이다. 예. 예,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인지도를 올리는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할 텐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선거에 찐심인 것은 사실인 걸로 알려져 맞아요. 있어서 네. 막판 되면 될것 같습니다. 결심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어제 참 이 재판 내용은 무슨 사건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두 부부의 만남에만 다들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미소를 띄운 건가요? 그러니까 내란숙의 일단은 윤석열? 혹시나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네. 크게 이제 죄를 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음. 법정에 가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가 정명만 응시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구도인지를 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방청객 기준으로 법정에 가면은 높은 법대 위에 판사님 세 분이 앉아 계시고요. 왼쪽에는 대체로 검사석입니다. 검사들이 특검이 앉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피고인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증인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인 그 증인 같은 경우에는 방청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금 장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기 따로 문을 때문에 열고. 이렇게 중간으로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어제 명태균 관련된 여론조사 재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통상적으로는 눈인사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김건희는 여하간 증인석에 앉았고 고개를 숙이거나 대체로 정면을 응시했고 그 오른편에 있는 우리 그 뭐라고 해 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윤석열 네. 주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이제 힘부터 네. 미소 찌면서 30분 동안 증인 신문하는 동안에 아빠 미소를 날렸다라는 건데 아빠 미소? 이제 뭔가 남편이? 근데 둘 사이의 그런 감정선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 왜냐면 이제 현장 생중계가 법정이 됐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보고 라이브로 판단을 목도를 했죠. 했을 텐데 기자들의 손을 빌어서 보다 맞습니다. 보니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기자들의 필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했던 네. 것 같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계속 없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시선을 상황이었다. 응시하는 상황이었다. 그럴 때 둘 사이의 그 냉랭한 관계라는 것을 뭔가 예.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식의 해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내심은 뭐였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어제 정구승 변호사랑 방송을 했었는데 네. 정 변호사가 자기가 조직 범죄를 많이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변호사로서 예. 굉장히 전형적인 조직 범죄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종범과 주범 그러니까 상선과 하선이 있는 예, 경우에는 예. 상선은 미동 없이 딱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있고 오. 하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달파서 그 크게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법정에서 예. 나를 좀 봐달라고. 재밌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아. V0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 관계의 보스가 누군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그 장면 하나로 이 조직 범죄의 수괴가 누군지가 이 정구승 변호사의 경험칙에 따르면 예. 보인다. 제가 저의 경험식을 얘기하면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형사적 법정에 예. 들어가 재판을 방청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 그 고위 공직자가 사실은 이렇게 금품 받은 혐의로 이제 피고인석에 선 네.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들통이 났냐면 예. 상품권을 받았는데 예. 실제로 부인과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집에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갔나 봐요. 아. 그랬더니 그거를 한 날 예. 부인이 그 상품권을 소비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덜미가 잡힌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예. 부인이 증인으로 나왔을 거 예. 아닙니까? 받은 거는 공직자니까 예. 그러면은 그 피고인석에 그 등 돌리고 이렇게 앉아요. 아. 부인 안 봐. 안 봐. 너 때문에 걸렸잖아 이거거든. 근데 윤석열은 증인석을 응시한다는 예. 거는 예.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그런 의도도 있는 예. 거고 상선과 하선. 배달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뭔가 있구나. 보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등 네. 돌리고 있는 그 저거 공직자의 너 때문이야. 자세가 예. 그 너 김건희 때문이었는데 너 예. 때문인 아닌 거지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네. 내가 시킨 대로 했어야지. 아무 때나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마치 엄마가
엄마가 아들 숙제 검사하는 것 같은 사진 이렇게 내라시에서 서명하고 비행기 이렇게, 안에서 서명하고 네, 있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예. 네, 마치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참 나중에 구구절절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또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당에서 출마 요청하면 하남 갑구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경기지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남갑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지 기자? 실제로 이제 어제 또 다른 이제 민주당 인사들 경기도의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남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완전 유리한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이로 이용 의원을 꺾고 된 맞습니다. 곳이어서 여기가 완전히 민주당한테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하남갑이 오히려 더 힘들다. 네, 네. 진짜 험지일 수 네. 있다.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여가지고 아직 유 전 의원 그러니까 이걸 좀 띄워보는 말인지 네. 아닌지 아직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튼 이것도 당에서 요청이 올 경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당이 요청을 할 것인가도 좀 다른 문제여서 네. 좀 열려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유승민 정도의 중량감을 가지고 그리고 4선 국회의원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또 한 번 한다고 이렇게 본인의 이익 추구적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됩니까? 될 만한 지역구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선당우사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은 안 될 때 나와서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이런 식의 이제 문법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런 그 파벌 중심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사실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기대할 때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 이익에 따라서 이전 투구하는 양상인 거고 지역별로 그나마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지역 토호들끼리 결탁돼 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결합해야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어. 약간 이런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공익 추구 이런 기능과 역할을 완벽히 상실한 정당이기 때문에 더 예.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거예요. 아이 왜 취재 편의점 민주당만 불러? 뭐 그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지. 국민의힘도 네. 불러서 보수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라고 저한테 책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웬만해야 부르죠. 웬만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마이크를 주는 게 온당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보면은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평택을 선거도 제가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북갑도 역시나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누가 후보를 공천하냐의 문제인 건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하남갑 나오잖아요. 민주당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또 선거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출마지를 두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개항을 해 나가야 된다. 혹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자리를 비운 연수갑에 가야 되는 데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네. 민주당 같은 호남에서. 경우에는 중량감에 있는 송영길을 옮기기가 예, 훨씬 더 쉬워지- 수월해지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밑도를 놓아주면 바로 명분이 갑니다. 바로 명분이 갑니다, 생깁니다. 이거. 네. 명분이 생겨서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중진급 대결로 이제 그렇죠. 빅매치가 예. 또 성사되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다 중진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의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조국 대표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 전국급급 인지도를 대선 가지고 있어서 후보급들이죠. 예, 이번에는 사실 재보궐 선거가 사실 지방 선거 메인보다 더 재밌지 않나라는 네. 좀 기대감이 생기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은 대선 대선 주자급이죠. 예. 후보급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우상호 수석 그 얘기 하더라고요. 쭉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제일 낫다. 본인은 자체적으로 부총재급이다. 막 이렇게. 대권에 관심을 안 가지겠다라고 워낙 강조했으니까 뭐 그런 하여튼 것도 뭐 있는데. 재밌는 그런 예. 분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가 여론조사한 게 오늘 이제 대구 KBS 대구 방송 총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40%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18%, 주호영 전 국회 부의장이 9%, 유영아 의원이 3%,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수찬 대구시당 위원장이 1%,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 협의회장이 0.3%, 뭐 이런 정도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23%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격전지가 예. 대구가 돼 있는데 대구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우세다. 그렇죠. 예. 근데 지지하는 사람 없다. 23이 있다는 거는 사실 여전히 민주당이 안심하기 어려운 전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이제 선거가 뒤집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이기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는 안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예. 선거를 오래 치러보았던 전략적 이제 인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네. 좋긴 하지만 안심하기는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영남권 지역으로 이제 이를테면은 확 움직여 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그러니까 개혁의 골든 그럼요. 타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헌도 좀 하고 개혁 입법도 싹 다 추진을 그렇죠.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렇죠. 그런 예. 차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격하는 것에 네. 대해서 뭐 이게 오늘 맞아요. 아침 중앙일보 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낚였다. 아,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낚고 또 낚일 것이다. 뭐 예, 이런 뭐 식의 글을 그러면서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반 이스라엘 SNS 선전에 동원된 거다, 이용됐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게요. 있을 수 없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 개혁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력을 많은 우리 사실은 유권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김부겸 그 후보 얘기 잠깐 이어가면은 예. 최근에 이제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내놓았는데 여기에 정말로 브레인들이 많이 모였구나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대바. 대바.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오. 이런 그 기묘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 보면서 여기에 거기 무슨 정말로 광고 전략가 그러니까 뭔가 좀 카피라이터 같은 느낌을 대바, 주잖아요. 구개용을 범접할 만한 삼행시 전문가가 가야 될 것 정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대바. 기본적으로 이제 좋네요. 대구 정체성이라는 네. 것을 굉장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어. 과거에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 어떤 거냐면은 대구가 안 바뀌어서 자기가 의정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예를 들면은 전선 지중화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주민들이 다 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송전탑 위로 가는 걸 반대할 그럼요, 거 아닙니까? 반대죠. 그런 예. 상황인데 당시에 그걸 처리하려고 했더니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대구 지역에 유일무이한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시나 구회가 사실 다른 정당이다 보니까 겪었던 어려움들 예. 우리 모자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발이 닳도록 예. 대구시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네.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예. 대구시청에 있는 공무원 하는 말이 예. 국민의힘 의원 모자진들 이렇게 안 온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을 때 달랐다는 점, 네. 그 대구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가를 예. 진솔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지역 정가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빈말아닌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국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어제 굉장히 그 훌륭한 영화 내 이름은 저희 시사를 다녀왔는데 네. 예. 내일 저희가 오늘 대통령이 본다고 오늘 하지 않- 대통령이 예, 오늘 이제 본다고 예고가 시민들과 그렇군요. 네. 먼저 보셨군요. 그거 엠바고 아니죠? 왜냐하면 청와대 그런 거 엠바고 깨면 난리 나는. 죄송합니다. 예. 네. 기사가 난 예. 것 같은데 아 기사가 났어요? 저는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기사 났어요. 기사. 기사 났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이 잘 청와대 써면 큰일 날 뻔했네. 징계 받아. 왜냐면 이거 시민을 모으고 있는 걸 제가 맞아요. 봤거든요. 대통령 예, SNS 예, 맞아요. 예, X에 예. 글을 올리셔가지고 시민을 모았으면 맞아 함께 보시자고 맞아요 그거 네.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어쨌든 일제 강점기를 겪고 무수한 독립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뭐 특히 이제 3.1 독립운동을 포함해서 상해 임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겪고 또 한국 전쟁
그리고 나서 또 그 군사 독재 뭐쭉 심지어 이제 계엄까지 우리가. 계엄까지 막 우리가 21세기의 비상계엄이라니 이렇게까지 이제 겪고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4.3도 5.18도 예, 뭐 이런 뭐, 거기 빚지고 사는 거죠. 아니 그렇기도 하고 빚을 졌다기보다는 해결하지 못한 예. 그러니까 극복하지 못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뭐 군기 어쩌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런 청산되지 문화들이 않은 맞아요. 청산되지 못한 역사들이 우리 젊은 세대 심지어 뭐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 뿌리 깊은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정치를 통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예. 그게 아직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믿고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이 정지영 감독이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우리 한국 현대사의 질곡들을 여러 작품을 통해 다루었고 대표적으로 남영동 1985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부러진 화살 같이 사법 맞아요. 분야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석궁, 예. 그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보세요. 그래요? 염혜란 배우가 주인공이시죠? 예, 여러분들 꼭 보셔서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아. 취재 편의점은 내일 우리 정지영 감독님 저희 취재 아, 편의점에 그래요? 오셔서 네 영화 얘기도 하고 이거 홍보였군요. 빌드업, 예, 빌드업. 빌드업 하려고 합니다. 정치만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최고 가격제 의제를 던졌어요. 아,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단해야 되냐? 소비의 변동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튼 지금 이제 전쟁이 그래도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그게 종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에 맞춰가지고 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소비가 줄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소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러한 차원에서의 대통령의 아젠다 세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본인이 최고 가격제를 하자고 전례 없는 길이지만 걷자고 왜 이런 걸 안 했냐고 했기 때문에 보통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워 담지 않습니다. 참모를 시켜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태를 방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그냥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 지적이 일리 있다고 하고 그렇죠. 수용하고 네. 문제가 있다면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점이 과거의 리더들과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전례 없던 새로운 리더가 나타난 네. 것 같고 이제 저는 이게 엄청난 신뢰 자산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얼마 전에 왔죠. 폴란드 총리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주는 대한민국이 대단히 민주적으로 성숙한 나라이고 국민들이다라는 게 국제사회 입증이 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근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계속 그 평균 점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가지고 여기만 좀 정상화되면 참 좋겠다. 미국 갔다 언제 오죠? 장 대표 어디가? 16일까지 일정을 공개했던데요. 금요일날 예. 뭐 돌아오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죠 지금. 오늘도 네. 그 청와대 백악관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찍은 사진을 공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그 누가 봐도 이건 정치 일정이 아니라 좀 즐기러 간 게 아닌가라고 보일 정도의 관광이에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진을 보면 네. 이게 뭐지?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 진짜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공천장 안 주려고 그러냐 막 이제 이런 소문도 어차피 있던데. 다른 당 사람이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텐데 국감에 네. 뭐 단일화 문제 같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예.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야 근데 진짜로 이 사진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끝나기 전에 재밌네.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 야 이거 의사당인가요? 어딘가요? 이거 진짜 이 아저씨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거는 근데 어디서 정도인데 공개한 거예요? 이거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올렸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한번 확인해 어.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저 요새 사진 워낙 가짜 뉴스 많아서 이거 약간 가짜 뉴스 같은 이거 느낌이 확인을 들 해봐야 될 수 정도로. 있어요. 왜냐면 네. 혹시나
혹시나 네. AI 같은 것도 예. 있을 수 있기 아,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웃고 떠들기엔 약간은 부적절할 수 아, 있다. 그럼. 출처가 야. 불명하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보도가 나온 건가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네. 예. 보도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음. 그 AI 근데 이렇게 찍기에는 좀 너무 그렇다라는 생각. 만약에 근데 이게 요즘 AI 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 혹시 맞아요. 모르니까 예, 우리가 조심해야 철저하게 됩니다. 검증되지 예.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예. 됩니다. 네. 구규영 기자 고마워요. 저까지 나가면 안 되죠. 이 경향으로 옮겨붙을까봐 사전에 방지. 야, 얼른 야, 확인하겠습니다. 얼른 네. 김은지 기자가 이거 확인해야 우리가 끝낼 네, 수 있을 것 종료할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왜 이렇게 근데 느리죠?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좀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고 있지 우리 않습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거시 언론의 기자들에 대해서 불신감이 좀 크시다 보니까 네. 정말로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검증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방미를 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특파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들을 한다고 이제 일정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거기서 뼈아픈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도대체 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육하원칙으로 캐묻게 되면은 그 일정 자체가 비공개 일정까지 네. 백일화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은 네. 지방선거 복판에 그 도미를 해가지고 이런 일정을 할 정도면은 돌아갔을 때 상당한 방미 성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득이 돼야 되는데 네. 만약 그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비난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거는 그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 지지자들로부터의 내용이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이 굉장히 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호영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마치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 아니, 근데 그 비유도 진짜 상주라고 한 거죠 지금. 네, 상주. 상주면 사실은 이게 가요? 뭔가 좀 네,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가요방에 간 것 같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다. 고 말했다고 뉴시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당이 상가는 아니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 가서 희희낙낙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네.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워낙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천 사무가 꼬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난감한 지경이고요. 어제 JTBC가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간 다음에 장동혁 대표 잘 못하고 있다. 68%로 집계가 됐어요. 그리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9%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큰 선거 앞두고 당대표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당의 일정을 잡아서 장동혁 대표가 미국까지 간 것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비판은 네. 좀 면키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죠. 상주라는 네네. 자기들도 이미 그런 상황인 걸 인정하는 거냐 이런 댓글이 달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좀 좌우 양날개로 새가 잘 나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취재 편의점 현장을 지키면서 또 빼곡하게 팩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